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월 19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형 고 이재선 씨를 또다시 2번 죽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추가 공개된 욕설 녹음 파일 때문에 오늘도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2번째 사과를 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변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욕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이해해달라. 형이 정상이 아니었고 또 모친에게 폐륜과 폭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욕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눈물까지 글썽였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과, 이런 해명에 대해서 어제 그 욕설 녹음 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반박 기자회견까지 가졌습니다. 오늘 먼저 그 동작구 노인회관을 방문했던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기자들 앞에 그 욕설 녹취 파일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해 대상이 될 어머님도 지금 안 계시고 상식 밖의 정신질환으로 부모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폭력과 폐륜을 저질렀던 그분, 즉 고 이재선 씨도 떠나서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상태,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 검찰이 기소했으나 전혀 문제없는 걸로 법적 판결이 났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녹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면 좋겠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는 보통의 여성으로서도 들을 수 없는 배륜적인 겁박을 자식으로부터 듣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폭행당해서 경찰에 자식을 신고하고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진단검사를 요청했던 가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도 기자분들께서도 조금은 이해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욕한 것은 잘못했다. 그러나 형님 부부를 찾아 쫓아다닌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치료는 불가능하고 일은 계속 벌어지니 저로서는 선택의 방법이 없었다. 제가 부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솔직히 속으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 이재선 씨 2017년도에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일방적으로 지금 형을 정신병자로 몰고 단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형이 모친에게 정말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배륜을 저질렀다. 폭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자식으로서 형에게 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구구절절 절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아니 형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상대는 지금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자기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형을 이런 식으로 난도질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인간성에 정말 참 오싹하게 되는데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의 이 발언, 형이 모친을 괴롭혀서 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다 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장영하 변호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형과의 갈등은 전적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해서 생긴 것인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어머니에 대한 가혹행위를 들고 나온 것은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자신의 형수에 대한 욕설 원인을 형님과 형수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시점상 형수에 대한 욕설은 2012년 7월 6일, 그리고 존속 상해 논란은 7월 15일이다. 사건 발생 시간과 순서만 보더라도 이 후보의 거짓말은 너무나 분명해진다. 존속 상해 논란을
소위 형수 쌍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는 모친을 폭행했기 때문에 내가 욕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형수 욕설이 녹음이 된 시점이 더 앞이라는 거죠. 형수에 대한 욕설 사건이 먼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이 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이재선 씨가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씨의 그 존속 상해, 즉 모친을 폭행했다는 이 혐의는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참 잘하는 수법인데,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과 거짓말을 교묘히 섞어서 참 희한하게 이 문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다시 곱씹어보면 자,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형이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 검찰이 기소했으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적 판결이 났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별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이 정신 상태가 안 좋았다. 이거는 이 욕설 녹취가 이루어진 2012년 이때 얘기가 아닙니다. 2012년 즈음에 형 이재선 씨의 정신 상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형 이재선 씨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져서 가족들이 정말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은 그 이후에 한참 지난 2016년 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협박과 욕설과 이재명 측근, 특히 백종선이라는 이 수행비서가 이 형 이재선 씨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욕설, 협박, 또 가족들에 대한 협박, 이런 걸 보면 형이 참 견딜 수 없었겠다.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해질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참 이해가 될 정도였는데,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 사실을 뒤섞어 버려서 마치 이 이재명이 말하는 게 진실인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게 이재명이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했는데 전혀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 이거는 자신의 강제 입원 그 시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그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 보면 거기에는 2012년도에 실제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에게 그 이재명 측근들이 아주 압박을 가해서 이 강제 입원을 시키려 했다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즈음에 형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장영하 변호사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형수 박인복 씨의 호소를 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인복 씨는 이재명 후보가 욕설 원인을 형님과 형수의 어머니 폭행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꼭 밝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선거철마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 해명으로 고인이 된 형님의 인격살인을 멈추지 않고 배부를 찌르는 욕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이재명 후보의 사실은 욕설보다도 그 욕설 이후에 이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형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인격 모독을 하는 이 행위에 저는 사실 더 치가 떨리는 이런 정도입니다. 또 재미난 것은 형 이재선 씨가 모친을 폭행했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이재명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3자에게 전해들은 얘기로 형이 뭐 폭행을 했다더라, 또 모친에게 욕설을 했다더라, 이걸 전해 듣고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형과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주 거듭거듭 욕설을 하고 막말을 퍼부었는데, 마치 그 이후에 얘기하는 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 폭행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이재명은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